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세요. 짠.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그 설거지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거지론이 결정사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거지론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게 뭐 1, 2개월 일이 아니라 DC 내에서는 10년도 넘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뭔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지 못했지. 그걸 이제 그 저항을 뚫고 나지 못했던 이유는 남자가 남자를 찌질하게 바라봤거든요. 그 설거지론을 말하는 남자에 대해서 아이고 찌질한 놈 니가 그러니까 여자를 못 만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엄청 강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뭔가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의 그 스윗함이라는 것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주입을 받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뭐 가정에 대한 헌신이나 세크리파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고생하는 자기 자신을 되게 뭔가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미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불과 이제 그 반년 전에 그 강력한 저항이 깨지게 됐잖아요. 이 강한 매트릭스 세계가 붕괴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가장 뜨게 된 게 뭐냐면, 목이 뭐야? 레드필 코리아지, 그치? 완전히 쪽쪽쪽 빨아먹고 이게 확 컸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른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뭐 결정사분들이나 아니면 연예 유튜버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거지론에 대해서 낭만이 없다. 니는 뭐 설거지는 할 능력은 되냐? 이런 뭔가 찌질한 남자들로 바라봤지만 근데 사실 내가 봤을 때 그 저항이란 거 남자들이 남자들을 공갔던 그 저항이 깨지고 올라오게 된 거는 굉장히 슬픈 이유거든. 방금 전 말했던 그런 뭔가 이제 자기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실제로 내가 내 주변을 봐도 내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자기가 더 우월한 노예라고 자랑을 하거든. 옛날에 노예들이 막 자기 막 족쇄 자랑하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야, 닌 용돈 얼마고 30만 원. 야, 나는 임마 20만 원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가장 슬프게 됐던 게 따지고 보면 그거 아니야. 설거지론이 가장 슬픈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한테 인정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가족한테 인정받으면 상관없는 건데 와이프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와이프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설거지론의 핵심이거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동탄시티는 폭탄시티가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 특성상 제조업 강국이고 결혼 사회에 되게 후진입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잖아. 마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을 쌓아가지고 현질을 하러 왔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또 한국도 결혼을 되게 늦게 하잖아. 존나 열받는 거야. 왜? 내 마누라 옛날 사진인가 존나 이쁘거든. 근데 존나 이쁠 땐 딴 놈들이 오실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것도 화가 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여자도 날 사랑한 것 같지가 않아. 결국에는 이런 거대한 매트릭스 시장의 붕괴가 그런 것들의 핵심이었거든요. 설거지론의 핵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결국엔 이제 반년 전에 터지고 반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봤을 때 한 결정사 매니저가 글을 쓴 게 DC 주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DC 주겔의 결정사 매니저가 설거지론이 타격이 실제로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결혼 건수 자체가 매해 계속 최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일전에 말한 것처럼 지구 역사상 지금 83년 딱 40살인 사람이 미혼율이 40%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게 그리고 문제는 지금 40살은 그래도 옛날에 그 스윗함이란 걸 좀 어느 정도 세뇌를 받고 큰 세대란 말이야. 지금 애들은 그런 게 없어. 우리 세대 때는 남자만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애들은 야, 왜 남자만 군대를 가지? 굉장히 단호한 세대거든.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설거지로는 이제 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기름을 이제 확 부어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그 결정사 매니저가 이게 글 쓴 거 보면 자기도 일단은 인증을 하고 싶은데 인증을 하고 싶어도 업계가 너무 좁아가지고 인증까지 못하겠다. 근데 이 자기 업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타격이 굉장히 큰 게 많은데 근데 이 타격이 큰 게 되게 재밌어. 이 상황이 어떻게 수습이 돼가고 있냐면 완전히 동질혼으로 간다는 거야, 남자들이. 남자들이 손해를 1도 안 보겠다는 마인드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암묵적으로 지금 뭐 이 결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혼의 구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남자한테 더 많은 짐이 짊어져 있잖아. 불과 20년 전 내 친구가 결혼할 때에도 그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20년 사이에 남자한테 굉장히 과도한 짐이 이게 뭐 몰빵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도 남자들도 좀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는 일단 남자들이 많았어,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 여자 숫자를 봤을 때 보통 한 세대 단위로 매칭이 되잖아. 그런 걸 감안을 하면 한 세대까지는 아니고 한 4살, 5살 이게 남자 연하로 매칭이 되면 거의 뭐 20%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남자 쪽이 그리고 더 아쉬워하는 느낌이 있지. 왜?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 것들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반대로 여자들한테는 거지 같은 프로파간다를 언론에서 심었잖아. 결혼은 손해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더 단호해지고 남자들은 더 아쉬운 환경 속에서 이런 비대칭적인 결혼이란 게 이루어진 건데, 이제는 어떻게 보냐면 결혼 건수 자체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남자의 결혼 허들 자체도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설거지론도 있고 남자들도 손해보기 싫고 그냥 동지론을 추구한다. 이게 가능해진 위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심각한 직종 중에 하나가 여교사라고 하더라고, 여교사. 그래서 실제로 여교사들은, 그 의사, 약사, 거의 이런 걸 생각한 경우가 되게 많다 해요. 그래서 여교사들의 99% 이상은 상승혼을 원하게 되는데 이게 매칭 자체가 지금 큐가 아예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 교사 커플이 한 분 계셨거든. 교사 커플이 되게 좋아.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서 내가 다 알거든. 근데도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교사 부부라서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교사는 남교사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만나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 부부 커플 사진을 봤거든. 부부 사진 봤는데 남자가 잘생겼더라고.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열받더라고. 아니, 남자 잘생겼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준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비대칭성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 그 거대한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뭐 공무원 직군들도 아마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이런 식으로 큐를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상승혼에 대한 메리트라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남자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 추세는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래 세대들은 더 단호하거든. 더 손해보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결혼 시작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나도 네이트판 보면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여자가 뭐 5천만 원 모아서 3천만 원 모아서 하면, 어머, 언니 너무 많이 모았다 이래놓고, 남자는 지켜야죠. 이게 진짜 당연했어. 테레비에도 그렇게 나왔잖아. 근데 지금 네이트판 내가 얼마 전에 봤거든. 어떻게 글 올라온 줄 알아? 뭐 5천 모았는데 많이 모았죠. 그러면 어머, 5천 모은 남자 만나면 되겠네요. 그 사이에 변했더라고 그게.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 내 통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자가 뭐 이게 사랑하는 남자 만나면 뭐 이게 이렇게 돈 같은 걸 요구하지는 않아. 실제로 용기를 요구하지. 내가 통계로 보여줬잖아. 근데 여론이 이렇게 잡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들이 분명히 이득을 보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자들이 그런 토악질 나오는 뻔히 그런 애들을 얘기해도 침묵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 왜?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얘들이 이제 꼬장 부리면 그 결과는 자기가 먹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근데 이 거대한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도 이제는 남자들이 더 단호해진 거야. 왜? 여자들이 일단 허들을 존나 높여놨잖아. 여자들의 허들을 애초에 낮췄으면 이런 일이 난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들도 겁나 높여버리고 요구한 것도 많아지고, 심지어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뭔가 희생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들도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경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내 주변 친구들 봐도 결혼 꼭 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점점 결혼 생각이 없어지는 걸 내가 좀 많이 봐. 결혼 준비하면서 파토난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이게 당연하게 이제 내놔 했던 마인드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는 게, 여자들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그거를 그냥 바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뭔가 젊음을 바친다고 했을 때,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남자들도 좀 뭐라 그럴까, 야같다고 해야 될까? 너의 젊음만 먹고 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역시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러나 저러나 점점 더 낭만이 없어지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파국의 끝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이러나 저러나 뭐 다 남녀 둘 다 이게 안 좋게 변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셔러지론이라는 게 결정사 매니저 입장에서 어떻게 타격이 왔나 글이 올라왔길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뭔가 사랑이 희귀하고 낭만이 사라질수록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한 친구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들 보면 결혼을 되게 일찍 했거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고 대학교 때부터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야. 그런 애들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는 뭐 이런 설거지론에 대해서는 뭐 1도 1도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지, 그지? 그런 것들. 그래갖고 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말하고 싶은 게 그냥 뜨거운 사랑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야?